사실 우리는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이 불균등하게 발전되고 있고 우리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발전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마도 우리가 양성평등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우리도 이제 4개 지역이 하면서 참 어렵게 이 사업을 여가부에서 세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세팅을 하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별로 예산이 사실은 한 1.2억 정도. 사실은 기존에 추진했었던 것에 비하면 큰 예산이죠. 예, 그 다음에 추가 인력이 사실은 1명 정도밖에, 기존에 있는 성별영합평가센터에 추가 인력 1명을 배치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성에 안 차지만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게 이제 우리 현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사업을 하시고 나서 2020년 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금 특화를 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이제 조금 파악이 됩니다. 이 2020년쯤에는 우리는 이제 우리도 뭔가 기준을 좀 하나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전체적인 국가 수준에서 추진해야만 하는 전국적인 표준이라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 좀 가져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표준을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게 양성평등센터의 핵심 사업 방향이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문제되는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발굴해내는 이런 사업 방향을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국가 수준에서의 최소한 추진해야 되는 표준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양성평등센터 기본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이제는 그냥 몇 시간 교육을 했다 안 했다, 제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 주체가 공공부문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더 높은 성평등 책무성과 젠더 감수성, 그다음에 특히나 이 공공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도 이제 우리 그 시범 사업을 하시면서 발굴해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지역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자체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자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 너무나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죠? 공공서비스는 사회적 약자한테 가장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들까지 사실은 알고 보면 성평등 책무성을 굉장히 우선순위에 놓고 움직여야지만이 우리 일상에 있어서의 성차별적 관행들을 개선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미션으로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젠더 감수성과 성평등 책무성 기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있어서의 우리가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돌봄과 일을 누구나 경계 없이 성 역할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놓고 3가지의 목표와 주요 추진 과제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성주류와 실행 기반, 저는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이 더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공공부문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강조를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성주류와 실행 기반을 강화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범위에 학교,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러니까 일터와 지역사회, 일터와 기업 같은 그런 지역사회 기반에 있어서도 성평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좀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민활동에 있어서도 성평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요 추진과제를 놓고 보시면 공공부문 성주류 안착에 오른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성인지 역량 제고입니다. 이제 그 지금까지에 있어서의 성평등 교육, 굉장히 다양한 교육이었다라면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양성평등 기본, 제가 요번에 이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깜짝 놀랄 일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뭐 사회복지기관, 뭐 이런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기로 했었던 부분들은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인지 역량교육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금방 딱 알아들으실 텐데 우리 GIA 성별영향 평가를 추진하고 나면 정책 개선 과제로 어마무시한 성인지 교육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 세일센터, 뭐 기타 등등 이제 일자리나 돌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 여기에는 이제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들도 어마무시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성평등하고는 무관하게 움직여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책무성 안에 집어 넣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사실은 동네 이장부터 위원회까지 어느 정도 우리의 지지자들을 그룹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역량제고 사업들이 좀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지역협력센터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적어도 20여 명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적어도 팀을 그 다음에 기존의 성별영향평가 팀에서도 센터에서도 우리가 지금 성별영향평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정말 이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고 계시지만 더 늘려야 된다. 더 늘려서 약간 표준화된 안과 아까 말씀드렸던 성주화 실행 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양성평등 현황 정보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정책 개선 이행 점검까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야 되겠고 교육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제가 드렸었던 이런 모든 말씀들은 사실 단순하게 그냥 강사가 가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0여 명, 박사급 30% 이상 그 다음에 지금 고생을 해서 1년에 우리 1억 2천 따기도 참 힘들었지만 방향은 적어도 연간 12억 이상은 12억 이상은 있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정도는 갖는 이 정도 규모는 만들어줘야 성차별적 안무지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적인 근거도 마련을 해주시고 법적인 근거 중에서 이제 이게 추후에 기초자치단체까지한테 확대될 것들을 제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